안녕하세요. 춘팅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라서 번개 올레길 나왔습니다. 먼저 도착지인 김영 서포구에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작점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버스가 30분 후에나 도착한다고 하네요. 이미 늦은 시간이라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부른다고 빨리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별 차이는 없는 듯 하네요. 오늘 저는 19코스를 걸으려고 하는데요. 19코스를 아시는 분이라면 왜 함덕해수욕장에서 시작하는지 의아해하실 거예요. 제주올레 19코스는 조천 만세동산에서 시작해서 김영 서포구까지 총 19.4km인데요. 제 비오는 날 올레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코스의 전반부인 6.3km를 걷다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도중에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걷지 못한 남은 13km를 오늘 걸어보려고 합니다.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동쪽 최고의 해변이라고 할 수 있는 함덕해수욕장의 모습은 잘 보셨죠?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유채꽃 때문에 함덕해수욕장과 서호봉 둘레길의 모습은 정말 황홀한 길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찐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마스크 속에서도 감탄이 전해집니다. 그만큼 함덕해수욕장의 바다도 예쁘지만 서호봉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다 있다니까요. 최고의 관광 포인트인 함덕해수욕장을 뒤로하고 저는 갈 길을 가야겠죠. 오늘 19코스의 일부만 걷지만 19코스는 길이가 긴 코스에 속해요. 19코스는 지금 지나는 서호봉을 포함해서 숲길과 제주마을, 포구와 제주 밭담을 걷게 되는 아주 다채로운 길이면서 꾸밈이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와, 전 여기까지는 처음 와보는데 서호봉의 낙조 전망대의 모습인데요. 정말 근사한 곳이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 올레길을 걷다 보면 뜻하지 않게 멋진 장소를 발견하기도 한답니다. 제 마음속에 꼭 저장해 둬야겠어요. 봄을 알리는 봄까치꽃이랑 인사도 하고 달래도 많네요. 바야흐로 봄입니다. 길가의 유채꽃 말고 이 보라색 꽃의 이름은 갯무꽃이라고 해요. 보라색 무꽃이 이렇게나 예쁘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무와는 좀 다르죠? 북촌은 제주에서 사산 피해가 가장 큰 마을이라고 해요. 당시에 북촌 전체의 323가구 중 207가구에 479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니 4월이 되면 집집마다 제삿날이 같다는 말이 이해가 되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북촌의 너분숭이 4.3 기념관도 지나게 되는데요. 기념관 앞에는 4.3 때 죽은 어린아이들을 묻은 애기 무덤이 있고 마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렀다 가세요. 그리고 이후엔 깨끗한 화장실을 만날 수 없으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이제 19코스의 마지막 바닷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곧 숲길과 농로를 걷게 되거든요. 누군가의 작품이겠죠? 제주의 흔하디 흔한 돌이긴 하지만 바다와 어울려지니 이 또한 근사한 작품 같은데요. 길 아래에 있는 집이 신기하면서도 예뻤는데요. 비가 와도 괜찮겠죠? 등대가 없던 시절 불을 밝혔던 북촌의 등명대를 지나면 북촌 앞바다에 떠있는 무인도인 다료도가 보여요. 섬의 모양이 물개를 닮았나요? 낚시꾼들이 즐겨 찾기도 하지만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북촌 포구는 낮 시간이라 그런지 너무도 조용했고요. 포구 안의 물이 어찌나 맑던지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어요. 수영도 못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아름다운 북촌 포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큰 도로를 지나고 중산간 동복리를 향해 걸어갑니다. 올레길 마지막 휴게소라는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뒤따라 오시는 분들은 마지막이라며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부지런히 걸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예쁜 매화꽃이 어서 오시라고 반겨주는 듯 예쁘게 활짝 피어 있었어요. 올레길을 혼자 걸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걸으려니 오늘은 길동무를 구하지 못했어요. 아침에 언니와 통화를 하던 중에 언니, 나 오늘 올레길 걸으려고. 혼자 가려고? 몇 코스? 지난번 19코스 비가 와서 뭐 다 못 걸은 거 오늘 걸으려고. 날씨가 너무 좋네. 안 돼. 19코스는 숲길이 너무 길고 혼자 가기 너무 위험해. 다른 코스 걸어. 언니가 이렇게 말렸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이렇게 19코스 길 위를 혼자 걷고 있네요. 동복리의 숲속 근사한 천연 운동장을 지나자마자 바로 중간 스탬프가 반갑게 기다려줍니다. 너도 혼자 심심했겠다. 중간 스탬프 힘차게 찍어주었어요. 이제 보니 제가 작년도 아닌 재작년 9월에 19코스를 걸었었네요. 저는 빠른 완주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이제 몇 코스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빨리 완주 메달도 받고 싶네요. 이것도 뭐죠? 걷는 독서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보여요.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짧지만 깊은 여운이 있는 글귀들이 혼자 걷는 제 마음을 달래줍니다. 마치 저를 위한 글귀인 듯. 그 뒤로도 박노해님의 걷는 독서는 계속되었어요. 글귀 하나하나 읽고 가느라 언니가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벌러진 동산은 얼렁뚱땅 지나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네요. 다 내려놓은 것 같으면서도 붙잡고 있는 게 있고 말이죠. 걸으면서 만난 걷는 독서 덕분에 생각도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네요. 해안가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다니. 제주도가 참 크긴 크죠. 도로가 나와서 숲길 끝인가 생각했는데 또 다른 숲길이 나옵니다. 19코스 15km 지점이고요. 저는 9km쯤 걸었어요. 자연 그 자체인 현무암 돌들이 위험하기보다는 반갑게 느껴지면서 무사히 숲길을 통과했습니다. 숲길에서는 딱 2분 만났고요. 진짜 가끔은 으슥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누군가 혼자 걷겠다고 한다면 저 역시 언니처럼 반대할 것 같아요.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만약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다음에 걸을 땐 길동무랑 꼭 함께 걸을 거예요. 제주 밭담이 참 예쁘지 않나요? 처음 제주에 왔을 때는 일부러 제주스러우라고 밭담을 쌓은 줄 알았어요. 밭을 일구다가 버린 돌들이 이렇게 밭담이 된 줄은 몰랐죠. 이 밭담들은 밭과 밭을 구분해주기도 하고요. 제주의 바람도 막아줄 뿐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귀한 제주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멋진 대형 해녀 그림을 지나니 김영 나물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쉼없이 걸어서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함덕에서부터 김영 서포구까지의 13km. 저한테는 딱 맞는 코스였습니다. 일단 숲길이지만 오르막이 거의 없었고 바다와 중산간을 모두 걸은 셈이니까요. 매번 올레길은 완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20km 정도 되는 긴 코스는 나누어 걸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날이었습니다. 멀리 제가 타고 온 차도 잘 있네요. 저는 도착 지점에 주로 차를 두고 오는 편인데요. 사실 길만 걸으실 거면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날씨 좋은 날 행복하고 고마운 올레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